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정치검찰들은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직인 하나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을 구속시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는 분명한 검찰 구태타였고 공작 수사였으며 이를 통해 검찰 개혁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방해하려는 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걸로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전 청장이 대선에 뛰어들며 상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자로서 철저한 검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로서는 그가 검찰에 몸담으며 벌였던 각종 의혹들을 피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사건 은폐, 수사 무마, 제 식구 봐주기, 표적 수사, 정치 공작 등 그의 각종 불법적인 의혹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대선 주자로서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의 대망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증 전초전이 시작됐는데요. 시작부터 최악의 악행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선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청장의 직인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공문서 위조를 버젓이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탐사보도 전문 채널 유튜브 열린공감TV는 25일 사문서보다 더욱 형량이 무거운 공문서 등 위조 변조, 형법 제225조 조항에 관해 윤 전 청장에게 부메랑을 되돌려 드리려 한다며 지난 2012년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돼 옥살이를 한 박두희 씨의 제보를 폭로했습니다. 박 씨는 이날 방송에서 저는 강남에서 꽤 큰 어학원을 경영했던 대표로 직업도 있었고 어디로 도주할 염려 또한 없는 사람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검찰이 들이닥쳐 제게 보여주었던 체포영장 직업란에는 미상으로 규제되어 있었고 체포 사유에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란 이유로 저를 긴급 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그의 죄명은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그는 제가 하도 이상해서 당시 임시사건 번호로 저를 체포했던 체포영장 발부 사유라든가 출국 금지시킨 사유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사건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주소지는 검찰청장 직인이 찍힌 채 당시 주소가 아닌 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임시사건의 존재 유무에 관해 인천지검과 대법에 문의했는데요. 두 곳 모두에서 온 답변은 부존재,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어 계속해서 임시사건 번호의 존재와 기록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받은 공문서에는 주요 기록이 빠져 있거나 위변조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공문서들이 도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석열 검찰청장의 직인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은 공문서를 만들어내고 위변조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검찰 관계자들이 검찰청장의 직인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변조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냐며, 결국 검찰도 모든 공문서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청장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공문서에 검찰청장 직인이 떡하니 찍혀있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이 공문의 최종 책임자였던 윤 전 청장은 정말 아무런 잘못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냐고 거듭 따졌는데요. 앞서 정유미 부천지청 인권감독관 겸 부장검사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때 임시 번호를 붙인 이후에 정식 번호를 부여하는 게 수사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씨부리는 것인지 궁금해 미치겠다며, 적어도 내가 검찰에 몸담고 있던 20년간은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이 끝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정식 사건 번호가 없는 건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임시번호, 즉 가짜 번호로 영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참고로 형법 제225조에는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를 행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을 집행하고 지켜야 할 집단이 대놓고 불법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최 전 총장 직인 파일을 위헌조한 혐의로 1심 재판 결과 징역 4년의 유죄 판결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 중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동양대 PC의 비정상 종료와 프린터 사용 기록 왜곡 등 유죄 판결에 결정적이었던 주요 증거들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조직인 날인과 변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도둑이 제발이 저렸던 겁니다.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관행처럼 해오던 일이 실제로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더 웃긴 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 사람을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게 웃지 못할 비극인 거죠. 이런 자가 대선 주자로 나오려 합니다. 자신이 검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장 직인을 위헌조해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자가 말이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 줄로 얘기하면 1심의 유죄 근거가 다 무의미해졌다라는 거고요.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하면 표창장 관련해서입니다. 표창장 관련한 1심 판결의 근거 중에 핵심이 뭐냐면 PC가 정경심 교수 집에 있었고 방배동이요. 거기서 위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거가 IP 주소예요. 근데 그 위조했던 기간 앞뒤로 1년 정도 IP 주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비지만 앞뒤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집에 있었다라고 추정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집에서 위조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검찰이 그 1년 사이에 다른 위치의 IP가 14개나 있는데 그걸 일부러 제출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감찰을 진정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제출됐다면 그 1년간 집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포털에서 우리가 기사를 보는데 2000년 1월 1일 날 입력된 기사는 오늘 봐도 2000년 1월 1일로 나오죠. 그 2000년 1월 1일을 오늘 접속 기록인 것처럼 둔갑시켰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1심의 위조 그것도 역시 집에서 접속한 근거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한 거라고 판결 내렸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웹서버 수정 시간 포털의 기사가 2000년 1월 1일 날 입력된 것을 2021년 5월 25일 날, 5월 26일 날 접속한 것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이것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감찰해달라. 그걸 근거로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근거로 집에서 위조했다고 결론을 1심 판결문에 써있거든요. 그렇게. 시민 5만여 명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감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와 양이삼 카타콤 교회 담임 목사, 고일석 더 브리핑 대표 등 공동대표 진정인들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진정인들은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7가지 증거 조작을 했다며 시민 5만 5,095명의 서명을 받은 뒤 검찰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에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강사 휴게실 PC 기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 대표는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이 추가 포렌식을 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것 외에 다른 IP를 발견했다며 이는 해당 PC가 방배동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심야 시간에 웹에 접속한 기록은 방배동에서 사용된 흔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이 아닌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한 시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PC가 불법적으로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없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법원은 PC가 비정상적 종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강압적인 이미 제출을 정당화했다며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문의한 결과 윈도우 7은 정상적으로 종료돼도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진정인들은 그 밖에도 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왜곡한 점,
복합기 설치와 스캔 시점 간격을 인위적으로 축소한 점,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 등 관련 허위 주장을 한 점, 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 즉 PC 자체 고유 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등의 내용을 제출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도 더 이상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을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는 심정에서 이번 진정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021년 검찰의 사건 조작, 군사 독재 시절 간첩 잡는 공안검사나 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증거를 조작하며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낙인을 반드시 찍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정당성이 완성되기 때문이죠.